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시골 마을. 조그만 한인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5.18 전도사 서유진 선생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미국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조문객이 20명 남짓일 정도로 조촐을 합니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런데 서유진 선생 고향 친구들의 추도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평생 한국 민주화운동과 아시아 유권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친구, 아무 대가도 없이 항상 친구는 어긋나 돈 안 드는 일만 찾아다니는 일을 했었고, 가끔 물어보면 어디 독립투사가 가족끼리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고 하며 반문을 했을 때 나를 당황케 했으며, 그때마다 우리 범인들하고는 사고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 한국의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제가 본 형은 나라나 조국보다 세계 인류를 위해서 힘없고 적은 자, 힘으로 억누르는 자들과 정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형이 핏발이 서려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편안한 세상에서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형이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을 부디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형, 사랑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광주 망월동에서 선생의 추모식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그를 아는 이들의 추도사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울립니다. 내가 이빨 2개만 남더라도 그놈들 목덜미에 박아 넣을 것이고, 손가락이 2개만 남더라도 그놈들 2 눈덩이에 찔러 넣을 것이라고 일갈하시며 서슬퍼런 독재 정권과 맞짱을 뜨신 천상 싸움닭이셨습니다. 수아,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치열하게, 아니 처절하게 해보기라도 했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남들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여 라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에 머무는 동안 사랑도 명예도 일체의 부귀영화도 멀리한 채 이 세상을 주유해온 삶, 탁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향락도 뿌리치고 맨 홀몸으로 외롭게 걸어온 삶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삶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를 위한 위대한 그러나 고난에 찬 행군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아우들은 머리 숙여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일신의 영달은 물론 일체의 평가나 보상,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한 사람의 생애.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이끌었고 이토록 남은 이들을 눈물 짓게 하는 걸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김포 1981년 새해 벽두부터 전두환은 미국을 찾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외국 원수로는 처음 공식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을 위해 저지른 끔찍한 학살로 광주 금남로의 핏자국은 여전히 선명했고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정식 권력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전두환의 행보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새로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당시 국내 언론들은 광주의 고통과 눈물 대신 온통 낯뜨거운 찬양 경쟁으로 전두환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전두환 방문에 맞춘 재미 교포들의 대대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죠. 그때 우리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디몬스트레이션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왔을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데모하는 우리 워싱턴 교포들이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이 둘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교포 한 분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디라고 여기 워싱턴에 오느냐.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게 총으로 쏘는 줄 알고 뒤로 완전히 나가 자빠졌어요. 재미교포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매일같이 전두환 반대 시위와 광주학살 진상규명 시위를 열던 그때 집회 대열의 중심에는 서유진 선생이 있었습니다. 관을 12개를 만들어서 태극기를 씌워서 그 미국 그 듀폰석골 앞에 거기다 세워놓고 지나간 미군들한테 한국에는 별들 다른 군사 반란자가 미국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두환이 한국에 돌아가고 다들 생업에 복귀한 뒤에도 서유진 선생이 홀로 시위를 계속해 나간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함께 이민 왔던 가족들과의 일상은 물론 생계마저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일하는 중간에 데모 가느라고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면 종업원들 데리고 제가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면 그럼 맨날 그래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아니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 무슨 나라에서 상 준다고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가서 떠드냐. 당신은 치국평천이 최고냐. 가와만서성 좀 하자. 나도 좀 살자. 1970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그가 몸담은 건 생업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민 22년 만인 199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광주 전도사로서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사실 그의 고향은 광주가 아닌 전북 완주. 하지만 그의 삶은 오로지 광주와 5월 영령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연대 윤장현 대표와 함께 5.18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광주는 반드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예요. 이런 동네가 없어요. 그리고 이 5.18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근대사에 민중봉기가 광주만 있었던 게 아니야. 세계 도처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년 5월 광주의 민중봉기는 특이한 거예요. 세상에 그 와중에 하나의 대동세상으로 주먹밥을 나누면서 그걸 했다는 이거는요 전 세계 광주 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광주 사람들 자체도 이걸 너무
강구하는 것 같더라고. 5.18 국립묘지가 세워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등 광주의 과제가 어느 정도 진척된 다음 선생은 광주 정신의 세계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5.18을 들고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등 독재 정권에 핍박받는 민중들이 부르면 어디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모아 단체를 설립해주고 위령비를 세우면서 현지인들에게 광주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진짜 우는 사람이 많아. 그 탱크에다가 앞에서 돌멩이 던지고 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시체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말이에요. 홀딱 벗겨가지고서 그 계엄군들이 하는 그런 그 잔인한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딛고 오늘의 한국에 어떤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렇게 이들한테는 그런 실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효율적인 그런 텍스트란 말이에요. 저 신발만 신고 그냥 거지 같은 노인이 하나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한번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스리랑카 실종자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해 현지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아시아 민중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And he has been with us in Sri Lanka, and he was instrumental in suggesting a memorial for the disappeared persons. That memorial is still there, and he will, he has the capacity of a person who can bring people together. It may be completely unknown person. He will be next day, saying Eugene, we friends. He had that genuine touch that people recognize. (2011년) 5.18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북한군 소행이란 등 국내에서 5.18 왜곡과 폄훼가 난무하던 시절에 이뤄낸 광주 시민들의 쾌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성을 쏟았고 마음을 한데 모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등재가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장에는 광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료들을 세계 기록유산이 될 수 있도록 성사시킨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5.18의 가치를 설명하며 설득한 사람, 바로 서유진 선생이었습니다. 광주 5.18 자료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만들 때 큰 역할을 했던 태국의 왕자 아바콘 박사라든가 스리랑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직접 형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유진이 형이 아니었더라면, 유진이 형이 만들어 놓은 광주 네트워크가 아니었더라면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요했던 것은 아시아 인권운동에 힘썼던 서유진 선생의 실천운동. 그러한 노력들이 등재를 성사시킨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실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바콘 교수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없으면 그건 너희 나라 유산하라 이거예요. 그 기록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이다. 인류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 광주가 이미 90년대부터 그 역할을 하셨고 그 중심에 서유진 선생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다는 거죠. 기념비적인 성과였지만 행사장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성사시켰으면 그곳으로 만족할 뿐 운동의 성과나 명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했지만
서유진의 이름을 아는 이들은 광주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여행자처럼 수중에 가진 것도 없었고 뭔가를 누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형님이 걸어오셨던 결핍과 고난 그리고 고독에 찬 삶에 관한 기억입니다. 돈은 떨어지고 하룻밤 잠들 곳 없어 공중전화 부스에서 때로는 어두운 뒷골목 처마 밑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일을 생각하면 슬픔보다도 더 아픈 부끄러움이 이 가슴을 칩니다. 운동의 대가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7년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선생 망명 시절 그의 곁에서 헌신했으니 이제는 편안한 자리 하나에 정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후광 김대중 선생께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저하고 서교동 호텔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저 단둘이니까 뭐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용아, 너 이번에 좀 합류하면 어때? 하니까 용이가 하는 말이 너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 알지 임마. 그랬어요. 내 잘 알지 임마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생태적으로 무엇에 매여서 사는 걸 아주 싫어하는 자유인, 열정을 가진 자유인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걸 안다. 그 얘기입니다. 서유진 선생이 세계 정계의 중심인 워싱턴 등 미국 동부에서 동분서주하며 5.18을 알리던 그때 LA 등 미국 서부에서는 또 다른 전도사가 광주와 5.18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5.18이 터진 직후 광주를 탈출해 밀항선을 타고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 선생. 황석영 씨. 황석영 씨가 왔어. 황석영 씨가 와가지고 그 청년들을 무슨 마당극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황석영 씨가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뭐 다 그 하는 말이지만 촌놈 같은 사람 한 사람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윤한봉 선생이라. 전남대 재학 중 민청학년 사건으로 제적되고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그는 군부에게는 현상금 5천만 원이 걸린 5.18의 수괴. 제야운동 세력에게는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도와주소서. 비록 오늘은 비랑자의 몸으로 이곳에 있지만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보호하고 운동을 지키려는 동료, 선후배의 설득에 목숨을 건 밀항을 감행, 1981년 낯선 미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때 윤한봉의 나이 34. 그는 교포운동을 통해 광주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LA에서 민족학교라는 한인 시민단체를 조직해 소수민족의 권익을 찾고 광주 정신을 전파하는 데 온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무슨 대회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조국의 민주화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 과제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나라에도 눈을 돌려야 되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광주 정신을 알리는 일, 이민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차별받는 소수민족 연대로까지 확장된 윤한봉의 활동 조직은 마당집이라는 이름으로 LA의 민족학교, 뉴욕의 민권센터, 시카고 등
미국 전역으로 커져 나갔습니다. 그중 뉴욕의 민권센터는 여러 소수민족과 이민자 권익 보호에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뉴욕 한인사회는 물론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때 저희들도 뉴욕에서 버스 한 9대 대절했어요.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이 이민개혁을 우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지금 거의 20여 년 동안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2005년도에 저희가 대중모금 활동, 거리에 나가서 1인 1부 활동, 1인 1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 돈을 마련해갖고 이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실은 적이 있어요. 윤한봉의 시민운동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 통일운동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1988년과 89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국제평화대행진과 문규현 신부, 임수경의 평양 방문. 기획자는 바로 윤한봉이었습니다. 그 평화행진, 대행진 그때 그 임수경하고 문 신부하고 북에 갈 적에 사실 그게 윤한봉 선생이 다 뒤에서 다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청년들이 다 갔잖아요. 미국 사회 전역에 광주 정신을 알리는 혁혁한 활동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자책. 죽어간 동지들 생각에 그는 한시도 편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침대에서 자지 않고 잠을 잘 때도 허리띠를 풀지 않았으며 그 어떤 재산도 개인적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는 안 돼. 항시하네. 내가 형님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나는 그거 아마 못 갚을 거다 하는 소리를 하면서 운동하는 친구예요. 윤상원과 박관현 등 민주화운동 동지들을 광주에 두고 혼자 살아왔다는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혔지만 윤한봉 선생이 얘기하는 광주나 딴 거보다 자기 그 죄책감, 나 그게 제일 하여튼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와요. 살아왔다고요? 그 참담해 하는 걸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또 그 죄책감은 윤한봉 선생을 일으켜 세워 시민운동을 하게 만든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12년 만에 귀국길에 나선 윤한봉 선생의 일성도 바로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무였습니다. 해운동의 원동력은 가시님들의 그 부릅뜬 두 눈과 광주 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윤한봉이 뿌린 광주 정신의 씨앗은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울창한 나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를 넘나들며 광주를 위해 일했던 이 조직의 천재는 어떠한 직함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LA 민족학교에서 유일한 직함이 있었으니 청소를 도맡는 소사였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지를 않으신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꼭 그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버리는 피다 남은 걸 이렇게 꼭 거꾸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담배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맨날 다. 그분은 젊은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감투를 써보신 적이 없어요. 무슨 직책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다 나는 소사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어다니시면서 방을 다 구석구석에 닦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윤한봉이 세운 미국 뉴욕 민권센터로 선생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5.18 3주기 때 써내려간 두루마리 성명서가 나옵니다. 윤원 목사님 글씨. 일 수도 있고. 광주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LA가 유일하게 자기 그 자체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그 건물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1989년 광주 MBC의 5.18 특집 영상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단체 설립 초창기에는 그 미주에서 유일하게 5.18을 기념하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5.18 민중항쟁이 지금과 같은 유상을 확보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전히 군부 독재 하에 그 모국이 있었고, 또 진상규명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 설립 초창기에 그 윤한보 선생님의 그 증언들을 필두로 해서 그 5.18의 진상을 알리는 그 해외 동포들에게 5.18의 그서 발생한 문제나 또 5.18의 그 핵심을 알리는 그런 이제 활동에 처음에 치중을 했고요. 광주 시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미국 전역의 재미 교포들로부터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았습니다. 광주 순환자 돕기회 성금장부도 소중하게 간직돼 있습니다. 순환자 광주 순환자 돕기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광주 지역의 여러 굉장히 큰 자료인데 5.18 기록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할 자료인 것 같은데. 큰 성과예요. 광주 순환자 돕기 모금회는 매년 3만 달러씩 5.18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광주로 보냈습니다. 이 모금장부엔 미국 동포들 한 명 한 명의 땀과 한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광주 순환자 돕기 성금. 미국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저 유럽 대륙에서도 슬픔에 잠긴 광주 시민들을 위해 동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 모금장부에 독일로 파견된 한국인 광부들과 간호사들, 유학생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비참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들을 보고 나서 우선 좀 그 피해자한테 돈을 좀 보내주자. 이제 매월 이제 송금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독일에 알리고. 독일 교포들이 광주의 참상을 가장 먼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기도 한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목숨을 건 취재물이 며칠 지나지 않아 독일 공영방송에 전파를 탄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륙 현장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제1방송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바꿔가지고는 1시간 동안 이제 한국의 갈림길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저희들이 너무 아연질색을 했거든요. 막 광주에서 오신 분은 막 쓰러지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 처참해서 정말 저렇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사살할 수가 있는가. 광주가 진압된 지 사흘째인 80년 5월 30일. 독일 교포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독재자가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목이 쉬도록 외치며 광주를 5.18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독일 시민들도 호응했습니다. 이미 힌츠페터 기자의 보도를 본 터라 공감했습니다. 5월 30일 날 저희들이 당시에 서베를린의 저 큰 거리에서 시위를 하게 됐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본 독일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조문을 하고 너 나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정말 조의를 표한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찢어진 기폭 막 그런 것들이 막 해외로 나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막 정말 진짜로 울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거예요. 예. 해마다 5월이 되면 독일 베를린에서는 5월 민중제가 열립니다.
2박 3일 동안 치르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동포들이 유럽 전역에서 모입니다. 동지는 간대요 새날이 올 때까지 흘러가고 산천. 지난 40년 동안 한 차례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 먼 나라의 교포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광주를 외면하고서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다는 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600km, 800km를 달려와야 됩니다. 국내 유가족들이나 영령들의 유가족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광주는 광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뉴욕에서도 하고 이렇게 이랬다는 데서 발포면은 부인합니까? 부모님 세대의 열정을 접한 유럽 동포 사회의 2세대, 3세대 그리고 유학생들까지도 이제 5월 민중제에 함께합니다. 저는 90년대 학교를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그런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했던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이건 5월 민중제 행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1980년 당시 독일 또한 분단국가이던 시절이어서 교포들이 광주를 위한 추모 행사를 준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협박도 그 당시 협박도 또 많이 받았어요. 그 행사를 막 하는데 본인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왜 이제 그런 광주 것들을 도와주느냐, 당신도 사투리 쓰는데. 광주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광주 왜 돈 벌어서 한국에 보내지? 왜 너도 경상도 사람 사투리 쓰는데 왜 광주 것들 도와주려고 그런 난리를 지기냐? 막 그렇게 협박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한때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경계인 송두율 교수에게 5.18 40주년의 화두를 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억을 살려서 뭘 다시 치유 과정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쪽은 기억보다는 망각 쪽을 태워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또 잊혀지게끔 고개를 하고 진실을 이제 피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억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기억을 단순히 각자가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자기하고 싸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망각을 부추기는 세력과에서 싸움일 수도 있고. 송두율 교수는 광주 항쟁과 관련한 세계적 연대운동의 역사에서 일본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독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역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이제 그 소위 유신민단하고 결별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민통이라는 김대중 선생이 납치되게 된 동기 또 사형선고까지 받은 동기가 역시 일본에서 망명할 때 소위 한민통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1973년) 유신 독재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지금은 한통연으로 이름이 바뀐 옛 한민통 도쿄 사무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통연 곽수호 고문에게 그의 봄은 아직도 잊지 못할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까 큰 수백 명 모아놓고 작은 그중 잔인한 사진 하나는 아직도 한 고문의 뇌리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느 전년이 양속 그 뒤에 묶어놓고 그 바다에 그 엎드려 그 있는데 그
머리를 쳐놓고 조르사를 그 여기 메고 그 조르사 뒤 손목에 그 매는데 저 들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머리가 그러니까 힘이 떨어져서 머리가 내리면 자기가 목을 그 매는 식으로 되잖아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교포들이 광주 소식을 접하게 된 건 일본 공영방송 NHK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참한 보도를 접한 한통련 회원들은 비통함을 누른 채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고 일본 전역에서 선전 활동을 펼칩니다. 어느 자동차 한 대를 준비해서 거기에 그 선전물을 넣고 마이크 스피커를 붙여서 제가 대장으로 캐러반대 대장으로서 어린 명이 그 차에 타서 히로시마까지 먼저 내려갔다가 히로시마, 오카야마, 효고, 오사카, 교토, 아이치, 가나가와, 도쿄 하루하루 올라오면서 도쿄에 올라오면서 지방에서 그 선정 활동과 밤에는 집회를 하고 특히 민족15라는 기관지를 통해 광주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습니다. 광주에서의 상황이 미처 끝나기도 전인 1980년 5월 25일 민족15에는 한국의 어느 언론에서도 볼 수 없는 제1교포들의 주일 한국대사관 항의 집회 소식이 실렸습니다. 광주를 고립시키지 말라. 일본에서도 광주의 애국적 투쟁에 호응하여 한민통, 한청, 하나통 등 8단체가 집회 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양심적 일본인들이 5.18 비디오 자유광주를 만든 것처럼 제1교포들도 광주 비디오를 만들고 서로 돌려봤습니다. あまりにも痛ましい市民や学生たち。しかし光州は死なず、民族がその英知とエネルギーを結集しうる偉大な時代の子としての光州の市民、学生たち。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 신군부가 1981년 1월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까지 내리자 일본 시민사회까지 합세해서 김대중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 나오다가 그게 이제 1980년에 특히 5월에 그 광주 5.18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라이막스적인 형태로 해서 5.18 당시 일본 시민단체의 회원이었던 후지모토 가주오 교수는 광주 항쟁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5.18 2주기 때 일본인들이 5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펴낸 시집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5.18 시를 낭독하는 후지모토 교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トラックの荷台に鈴なりになった学生兵士たちの歓声がテレビのブラウン管を風のように走り抜ける。あの爽やかな瞳は、不敵な面構えは今でも健在だろうか。 와세다대학교 도시히로 호테이 교수도 광주항쟁을 접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해마다 와세다대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광주 순례를 온다는 도시히로 교수. 광주항쟁 당시 출판사 직원이었던 도시히로 교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서명운동을 받으러 나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래 저는 그 표면에 나타나는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 부끄러운 사람이었으니 그때도 너무 주저해서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의 주마다 또 어떤 때는 그 평일날도 1시간 반 정도 데모를 하고 해상에서 데모의 구호 네, 뭐였습니까? 김대중 씨를 석방해라.
또 죽이지 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본 동경대 마나베 유코 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특이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열사들을 연구한 저서 열사의 탄생의 저자이기도 한 마나베 유코 교수는 한국 민주화운동은 결국 광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주 귀중한 아마 저에게는 뿌리라고 해도 괜찮죠 뭐. 예. 맨 처음에는 열사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그 열사들도 광주 때문에 뭐 목숨 버리고 이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내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그 열사 연구를 통해서 광주를 알게 되고 광주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를 뭐 돌이켜볼 그런 그 기회가 됐고, 제가 새로 막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예, 그렇게 생각해요.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선생은 미국 망명생활 12년 만인 1993년 그토록 밟고 싶던 광주 망월동을 찾아 5월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재형 마음으로 줄 겁니다. 왜 석재하죠? 같이 못 죽었습니다. 같이 못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광주 정신을 알리고 인권운동 조직을 만들고 뿌리내리게 해 조직운동의 천재라 불렸던 그는 귀국과 동시에 광주 정신을 이어갈 단체를 만듭니다. 5.18 기념재단과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김남주 추모사업회를 결성했습니다. 5.18은 성역이 아니라 광주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주변의 쓴소리를 서슴지 않아 오해와 미움도 많이 샀습니다. 성격이 어떤 분이세요? 원칙주의자. 따지고 보면 융통이 없죠. 모르시죠? 만나본 적도 없으시죠? 합수씨 쳐다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인간미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한 점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일에, 자기가 하는 일은. 그런데 남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참 부드럽게 하고. 힘든 시절 버시었던 담배 때문이었을까? 윤한봉은 지난 2007년 지병인 폐기종으로 숨을 거둡니다. 윤상원과 박관현 등 먼저 간 동지들을 생각하면 느긋하게 지낼 수 없다며 항상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웠던 윤한봉. 5.18 기념재단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죄인이 무슨 직함이냐며 끝내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재단이 창립되면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그걸 실천했던 거다 이렇게 봐요. 그 말하자면 이 일이 좀 뭐 돈이 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은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한봉은 또 그 어떤 애지적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그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5.18 기념재단도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 판단도 더불어서 했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직접 작성한 5.18 기념재단의 창립 선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해이며 채권이 아니고 채무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아니고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닙니다.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입니다. 학살자 전두환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니 않으십니까? 1980년으로부터 40년, 진실을 은폐하며 그 속에서 기생해온 자들과의 기나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 그날, 항쟁 주역들이 쓰러진 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름도 남김없이 싸워온, 아니 싸우는 이들이 여전히 여기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남 선생님이 거름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튼튼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알아주면 더 고맙지만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섭섭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걸 공유하고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영 염려 마세요. 제가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한 번씩 보게 되는